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돈을 갈망하지요. 욕심이 없던 사람도 좋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편리하고 없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착을 하는 거지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돈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현대 생활을 편리함보다는 타인에 보여주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을 즐기며 행복함을 느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모든 것에는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넘치는 것은 없으니만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나의 내면의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돈을 버는 게 타인의 과시욕이 아닌 타인을 이롭게 한다면 필요한 욕망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표를 가슴에 품고 생활하는 것보다 당당한 내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럼 23. 방심하면 당한다. 손자병법 시작하겠습니다. 무방비인 곳을 공격하고 예상 밖의 곳을 출격하라. 이에 대해 조조는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해이해진 곳을 공격하고 무방비인 곳을 친다. 방어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예상 밖의 곳을 출격하라는 것이다. 오기는 장군된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문을 나서면 적을 만난 듯 항상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유가사상은 군자의 마음가짐을 논할 때 계신 공구를 강조했는데 계신이란 조심한다. 공구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것에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것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본 적이 없는 것이나 들은 바 없는 것에 대해 주의한다는 것이다. 시경에도 나왔듯 전전긍긍 조바심은 깊은 못에 다가갔은 듯 얕은 얼음을 밟는 듯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학생이라면 건물 외벽에 페인트로 쓰인 큼지막한 표어가 기억날 것이다. 단결, 긴장, 엄숙, 활발. 엄숙하면서 동시에 활발하라니 어린 학생에게 힘든 요구를 하고 있다. 게다가 긴장까지 하란다. 공부하기 힘들 테니 긴장하라는 뜻인가? 실상을 알면 미소를 짓게 된다. 위 표어는 모태똥이 연안으로 탈출한 뒤 설립한 중국인민항일군정대학의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다. 군사전문학교의 교훈이었던 것이다. 비상시기였으니 저런 교훈이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이었다. 리더는 조직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긴장이 풀어졌다 싶으면 태엽을 좀 감아줄 필요가 있다. 긴장이 풀려 정신이 해이해지면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터에서 적군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당신의 군대가 어느 부분에서 해이해졌는지 항상 연구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잠시 방심했던 그 부분이 곧 적군이 연구하여 발견한 약점이 되기도 한다.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다.
먼저 무방비 상태를 공격한 경우이다. 조조가 오한을 정벌하려 하자 곽가가 건의했다. 오한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설마 공격하려 싶어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를 기습하면 격파하여 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군대가 역수에 이르자 곽가가 또 건의했다. 용병의 핵심은 신속한 행군입니다. 지금 천리길을 넘어 습격하는데 보급마차가 이리 길어서는 이루올 게 없습니다. 차라리 경기병을 이끌고 지름길로 질주하여 허를 찌름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노룡새를 거쳐 선우의 본거지를 곧장 기습하여 대파했다. 예상 밖의 곳을 출격한 신뢰는 등해가 성도를 함락한 사례이다. 삼국시대 말기 위나라 장군 종해와 등해는 총나라를 정벌했다. 당시 총나라 장군 강유는 건각을 지키고 있었다. 위나라 군대는 오랫동안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등해가 종해에게 건의했다. 제가 은평에서 샛길로 건각을 우회하여 서쪽으로 달려 성도로 잔입하겠습니다. 특공대가 저의 심장부를 칠 테니 건각의 수비군이 부릉으로 빠지면 장군께서는 건각을 공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각의 수비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릉의 방어분대는 약속할 테니 제가 일격에 함락하겠습니다. 때는 겨울 음력 10월이었다. 등해는 특공대를 이끌고 은평에서 출발하여 인적이 없는 700리 길을 행군했다. 산을 만나면 깎아서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았다. 봉우리는 높고 골은 깊어 험준하기 짝이 없는데 양식마저 떨어져 자멸할 위기에 처했다. 마침내 등에는 담요로 몸을 감싸고 산등성이에서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특공대도 나뭇가지를 잡고 절벽을 타면서 줄줄이 밑으로 내려갔으니 정말 신의 군대가 하늘에서 강림한 모습이었다. 등해가 행군한 노선은 총나라의 방어가 거의 없는 한참 뒤편의 후방이었던 것이다. 등해의 특공대가 성도의 성문 앞에 당도하자 광의의 주력 부대는 아직 건각에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총나라 군주 유선은 이미 항복하고 말았다. 우리는 갑작스런 일에 부딪히면 당황하게 됩니다. 준비가 되었지 않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침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간에 겁을 먹고 부정적이라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하고 질문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포기보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유선처럼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항복한다는 것은 장군들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전투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군주라면, 사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당황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장이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신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이죠. 누구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냥 포기하는 사람과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무조건 닥쳤다 해서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안 된다는 것보다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졌던 마음, 무슨 마음으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번 시간에 나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라면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